네, 반갑습니다.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제가 지금 기숙사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단국대 기숙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컨텐츠를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 하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대신해서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화면은 여기에 있는데 제 노트북이 이쪽에 있어서 지금 저는 노트북을 바라보고서 발표를 하게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제가 이게 좌우대칭이 아니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우선 이대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좌우대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좌우대칭이 안 된 상황이라 오른손을 들었는데 지금 왼손처럼 보이죠? 음. 뭐 여튼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수행평가 그리고 서술형평가입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서술형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논문에서 확인을 한 자료라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행평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수행평가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어야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뭐, 또 다른 내용이라면 서술형 평가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럼 수행평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서술형 평가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서술형 평가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반영시키겠다 라는 기사들은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수행평가가 아니죠. 서술형 평가가 나온다라고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거론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수행평가를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일단 논문 자체에서 간접 인용문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학습에서 행하는 수학이 강조되면서 그러니까 행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요. 학생들의 사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타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그런 지필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중에서도 수행평가는 이제 현 시점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원래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선택형 문항이었을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연결했을 때 수행평가는 서답형이 아닌 선다형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하건대 서술형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등의 문제로만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이 나온 이후로는 수행평가 내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서답형 그리고 나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행평가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데 수학인 경우에는 답을 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중요하지, 꼭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 내용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학생들은 정확한 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세계에 빠지게 될 거고, 또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많은 공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수학인 경우는 다른 교과목과 다르게 단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하나를 모르면 그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했을 때, 계단에 하나가 없을 때 사람은 계단을 두 걸음씩, 그렇다고 두 걸음씩 걸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데요. 계단이 있으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수학을 느끼는 거지, 어느 하나 빠졌다고 해서 난 수학 다 배웠다 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학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평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를 포함한 정의적 측면까지도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서술형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술형 평가를 이야기를 했죠. 그 서술형 평가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서술형 논술형 평가 때문에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등장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게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행하는 수학을 한다고 했죠. 행하는 수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액티브한 수학을 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문제 푸는 활동, 이런 내용들까지 전체를 이제 행하는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가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하는 수학 안에서 대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수학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봤을 때 교사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고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게끔 하죠.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를 행하는 걸로 보면 결국에 문제 풀어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교사는 학생들을 발표를 시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니? 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거를 뭐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칠판에 써서 풀이를 쓰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 과정을 자체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 또한 이제 연구자께서 내용을 작성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입니다. 서술형 평가는 답을 찾는다의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직접 그 문제를 서술해 가지고 답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겠다라고 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사는 학생들의 답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거고, 학생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 해석하면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은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순한 계산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주로 등장하냐면 문장제 문제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4점 고난도 문제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서술형 평가를 하곤 합니다.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분 배점이죠. 부분 배점을 줄 때도 그냥 전체 이걸 맞았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가 아니라 어디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분 배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점의 카운팅이 있으면 그 10점 중에서 뭐 답이 맞았을 경우에 2점 아니면 뭐 풀이 과정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으면 1점 감점 뭐 등등 그런 설정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 대학에서도 이런 평가를 좀 하곤 하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논문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나중에 설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데이터가 흥미롭게 나온다면, 좀, 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쓸 생각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거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술형 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좀 궁금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공부를 이제 공부를 한다 안 한다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답안을 작성했을 때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은 답을 채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나는 부분 배점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서 점수를 올리겠다라는 생각. 이 부분 때문에 쓰는 결과. 그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아예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모르니까 백지 상태를 내는 거죠. 흔히 우리가 대학교에서 난 이 문제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런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세 번째, 풀이 과정이 논리 정연하게 전개되지 못해서 채점자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은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뭐 글을 읽고 소감을 쓴다든지 감상문을 쓴다든지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번역해서 영어로 쓰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이 항상 쳐져 있을 겁니다. 근데 수학은 아무리 줄이 쳐 있어도 중구난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석과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내리면 그 순서에 맞지 않게 풀이를 쓰는 학생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데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를 평가했을 때 정말 모르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서술형 평가였습니다. 서술형 평가는 아무래도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국어 중에서도 쓰기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수학에서의 쓰기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생산해내서 이 문제를 풀게 됐는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 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 논문이 아직 서론밖에 읽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분석을 그러니까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어서 정말 몇 페이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컨텐츠를 제작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약간의 공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영상이 없을 겁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주는 단국대학교 수학과에서 수학 교육 세미나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부생들 대상으로 이제 수학 교육이 어떤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뭐 아니면
교육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거론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영상 탑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때 탑재를 하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로드를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배포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조금 영상 제작이 힘들 거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하니까 발표가 좀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음, 이런 컨텐츠는 거의 스터디임이죠. 좀 많은 변화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웹캠을 구매를 하나 더 했어요.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